저희 다 레고 같은 장난감 어릴 때 가지고 놀아보셨을 거예요. 뭐 블럭 쌓기 같은 거. 블럭을 쌓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죠. 블럭을 내가 원하는 모양의 블럭을 잡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켜서 쌓아서 뭔가 만들어요. 네. 지금 배우신 기능으로 간단하게 블럭 쌓기 형태의 모델링은 가능하세요. 이 위에다가 상자를 올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옆에다 붙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블럭 쌓기 형태로 뭔가 형태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라면은 약간 모델링 프로그램이라기엔 뭔가 좀 기능이 좀 부실하지 않나요? 네. 이 모델링 프로그램에는 더하기 빼기 기능이 있습니다. 빨간 상자를 꺼내고 그 다음에 주황색 원기둥을 꺼냈어요. 그리고 두 물체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2개 이상이면 돼요. 선택하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그룹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만약에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뭉쳐진 물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합쳐진 물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그룹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더하기예요. 더하고 싶은 두 물체를 2개 이상의 물체를 이런 식으로 겹친 다음에 한 번에 선택한 다음 그룹화 버튼을 누르시면 한 덩어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해볼게요. 이 네모 박스에서 이 원기둥 부분만큼을 빼고 싶어요. 그럼 이 원기둥을 클릭해서 구멍으로 만들어줘요. 이 두 가지 물체를 그룹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투명한 부분은 자기랑 겹치는 부분들을 다 없애는 기능이 있어요. 그룹화 해볼게요. 그룹. 네. 이렇게 이 원기둥이 빠진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문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세모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얘를 홀로 만들어요. 구멍으로 만드는 거죠. 구멍을 홀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두 도형을 그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겹쳐있는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룹.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더하기 빼기 기능으로 이 그룹화 기능이에요. 더하기 빼기. 이걸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요. 거의 다 배운 것 같네요. 그래도 몇 가지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면 기능이 있어요. 이 작업평면 기능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지금 저희는 이 파란색 작업평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위에다가 뭔가 물체를 얹고 싶어요. 이 작업평면이 뭐냐면은 이 작업평면을 클릭하잖아요. 작업평면을 누르고 원하시는 위치를 클릭하시면은 거기가 어떤 물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면이 돼버려요. 봐봐요. 여기 위를 작업면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 바로 이 물체를 얹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작업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다시 물체를 얹고.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 작업평면 기능을 풀을 바른다고 말해요. 그냥 풀을 바른다고. 왜냐면은 이 작업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제가 어떤 특정 면을 클릭하잖아요. 그 면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면. 그럼 다시 여기다가 뭔가를 얹을 수가 있죠.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이 작업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이 바닥에 파란 요 공간, 이 네모 안쪽을 클릭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모델링을 해볼게요. 먼저 뭘 만들어 볼까요? 나무부터 만들어 보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트리 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원통, 이게 나무의 기둥이에요. 너무 짧은 것 같죠? 약간 높이를 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 이파리 모양은 뭘로 만들까요? 저는 원추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위치를 맞출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작업 평면을 누르시고 이 위쪽을 작업 평면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이 원기둥 위쪽 면이요. 그 다음에 이 꽃갈 모양 얘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X를 누르시면은 이게 잘라내기가 돼요. 그리고 다시 작업 평면을 클릭하시고 이 위쪽 면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작업 평면에 딱 붙어가지고 먼저 물체가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이때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점을 움직이시면은 이게 비율이 고정되면서 가로랑 세로 비율이 고정되면서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Alt 버튼은 중심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사이즈를 마음대로 제가 바꿀 수가 있어요. Alt 버튼. 다시 말씀드릴게요. Shift 버튼은 비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크기를 바꿔요. 그 다음 Alt 버튼은 중심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크기를 바꿔요. 그러면 Alt랑 Shift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이 점을 움직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점은 고정이 되고 비율도 고정이 된 상태로 크기가 변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여기 위에 저희가 이 나뭇잎을 만들어 볼게요. 이 작업 평면을 누르고 이 위쪽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제 먼저 물체를 생성하면은 이 아래쪽이 아니라 이 위쪽에 생성해야 돼요. 원추를 클릭하시고 이 위쪽에 다시 클릭. 사이즈는 좀 더 크게 할게요. 이때 Shift를 누르시면은 비율이 고정이 돼요. 다시 Alt를 누르고 계시면은 이 가운데 이게 고정이 되는 거죠. 가운데 점이. 예, 제가 지금 Shift랑 Alt 버튼을 같이 누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쭉 사이즈를 확대해 줍니다. 만약에 이 위에 있는 나무 잎 부분, 그리고 밑에 있는 기둥, 이 두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무슨 기능을 쓰냐면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물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정렬이라고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 얘를 클릭하면은 점이 9개가 생겨요. 잘 보세요. 가로로 점 3개. 하나, 둘, 셋. 세로로 점 3개. 하나, 둘, 셋. 높이로 점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운데를 클릭하면은 이게 이렇게 싹 가운데로 이동을 해요. 네, 지금 벌써 제가 아까 전에 가운데를 잘 맞춰서 이동을 시켰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정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부터 클릭할게요. 이걸 클릭하면은 얘가 이렇게 싹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을 클릭하면 세로로 3개, 가로로 3개, 높이로 3개가 있어요. 이 점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 중앙이 정렬이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두 개가 딱 가운데로 몰려버리네요. 네,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니까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줍니다. 클릭. 네, 잘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두 개 정도 더 나뭇잎 모양을 위로 만들려고 해요. 이때는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동을 시키잖아요. 예, Alt 버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걸 Alt 복사라고 해요. 이렇게 하시면은 물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복사가 돼요. 네, 간단하게 나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먼저 원기둥을 만들고 작업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원기둥 위쪽을 작업평면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물체를 만들면은 여기 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원줄을 클릭한 다음에 이 위에 얹어요. 이 원기둥의 위쪽 면과 이 원뿔의 아래쪽 면은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점을 맞춰줘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정렬에서 먼저 가로를 맞추고 그 다음 세로를 맞추면 돼요. 예, 이제 이 위에 있는 나뭇잎 부분을 사이즈를 크게 해야 되는데요. Shift를 누르고 계시면은 비율이 고정이 돼요. 그리고 Alt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은 이 가운데 이 중앙점이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키우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져요. 이 중앙 기준점은 벗어나지 않고 같은 비율로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하려면은 Ctrl C, Ctrl V로 복사를 하시면은 다시 위치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Alt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이 물체를 이동시켰다가 마우스를 떼요.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얘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시켰다가 또 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나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얘를 3D 페인팅으로 출력하면 딱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만약 색깔을 좀 더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은 Shift 버튼 누르시면 여러 개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솔리드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색깔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좀 더 나무 같아졌죠? 그리고 지금은 이 덩어리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어요. 이 덩어리들을 하나로 합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그룹 버튼을 쓰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이 물체들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 위쪽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룹화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두 개 이상의 물체를 동시에 선택하셔야지 그룹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그룹화 버튼을 클릭할게요. 클릭. 네. 그럼 색깔이 하나가 되네요. 원래 그룹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색깔이 통일이 돼요. 근데 만약에 원래 있는 색깔을 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솔리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여러 색깔 여기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은 한 덩어리가 되더라도 원래 갖고 있던 색깔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쉽죠? 만약에 얘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Alt 복사 쓰시면 돼요.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였다가 떼고 움직였다가 떼고 네. 이런 식으로 금방 숲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쉽죠? 네. 일단은 얘네들을 다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작업면도 원래 위치로 되돌리겠습니다. 작업평면을 클릭하시고 다시 파란색 테두리 안쪽을 클릭하시면은 네, 작업평면이 원상태가 됐어요. 혹시 크리퍼 아시나요? 크리퍼?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오는 크리퍼인데요. 제가 간단하고 빠르게 크리퍼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릭. 여기 작업평면으로 만들고 아마 크리퍼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크리퍼가 몸뚱이가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위에 머리가 달려 있어요. 위를 작업평면으로 만들고 박스를 하나 더 클릭합니다. 그 다음 Alt랑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박스를 좀 키워줍니다. 크리퍼가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좀 다리가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크리퍼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색깔도 모두 녹색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네, 약간 더 비슷해졌죠? 근데 크리퍼는 눈, 코, 입이 있잖아요. 여기에다 눈, 코, 입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쉽냐면은 이 얼굴 정면을 작업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눈, 코, 입을 그려줄 겁니다. 일단은
눈부터요. 네,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모는종이가 위치 계산할 때 편해요. 얘는 한 칸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얘를 복사를 했어요. 얘를 회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입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눈, 코, 입들을 다 구멍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를 안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이 정도만 밀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 물체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그룹 버튼을 누릅니다. 클릭. 네, 짜잔. 네. 여러분이 알던 크리퍼가 맞나요? 네. 제가 오늘 이 팅커캐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기능들이 사실 진짜 얼마 안 돼요. 화면 이동하는 거, 회전하는 거, 확대 축소. 네. 이러면 끝이에요. 화면 보는 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 그리고 회전시키는 거, 그 다음 길이를 변경하는 거, 더하기 빼기로 내가 원하는 물체를 만드는 거, 그 다음 물체 이동, 물체 회전, 그 다음 작업 평면, 정렬하기.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능으로 얼마만큼의 모델링이 가능할까요? 진짜 기능이 별로 없죠. 하지만 이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굉장한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가입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갤러리라고 있어요. 이 갤러리를 클릭하시면은 여러가지 보이시죠? 뭐 용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양도 있고. 자, 닭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기본 쉐이프 말고 다른 것들 찾아보면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계란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이거 뭐죠? 닭발이네요. 그 다음 계란 몸체를 닭발 위에 얹혀줍니다. 중요한 게 가로 세로 움직일 때는 항상 위에서 아래를 보는 화면으로, 가로 세로 움직일 때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화면으로, 그 다음 높낮이로 움직일 때는 정면에서,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리는 뭘로 만들까요? 부리는 눈도 있네요. 일단 눈 붙여보죠. 여기 눈을 어떻게 붙일까요? 이때 작업평면 쓰시면 됩니다. 작업평면 풀바한다고 말을 했죠?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은 30. 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이 두 물체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예. 입은 뭘로 만들까요? 입은 아마 입 만들만한 도형이 있을 거예요. 원추로 만들어보죠. 피라미드로 만들죠. 작업평면으로 풀을 발라요. 작업평면 쓰는 걸 풀 바른다고 표현할게요. 일단 피라미드를 여기다가 사이즈는 좀 줄여줍니다. 가운데 중심을 고정시키고 비율까지 고정시키려고 하니까 Shift랑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점들을 움직입니다. 쭉 좀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벌써 뭔가 나왔어요. 앵그리버드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닭이니까 머리 위에다가 닭 벼슬을 만들어 줄게요. 닭 벼슬은 하트로 만들 겁니다. 하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 위쪽에 작업평면을 만들고 풀을 바르고 하트를 얹어줍니다. 근데 하트가 빨간색이죠? 닭뼈살이 빨간색이죠? 그 다음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세로 움직여야 되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는 화면으로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면은 이렇게 병아리가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저희가 배운 기능 쓰시면 돼요. 저희가 뭐 배웠냐고요? 화면 회전, 그리고 확대 축소, 화면 이동.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물체 생성.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물체 길이 변경, 물체 회전, 물체 이동.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시죠? 더하기 빼기. 더하기는 그냥 그룹하시면 되고요. 빼기 같은 경우는 홀을 그룹하시면 돼요. 먼저 구멍을 만들고 구멍과 물체를 그룹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정말 기능이 별로 없네요. 정렬하기. 그 다음에 작업평면. 얘는 풀 바르기. 네. 집에서 한두 시간만 연습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재밌는 뭐 연예인 굿즈도 괜찮고 아니면 귀여운 캐릭터도 괜찮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숙제예요. 집에서 만약에 할 게 없으신 분들은 병아리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만약에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다 그러시면은 이 띵커캐드로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숙제 여기까지입니다.